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통화수합에 대한 보충 영상입니다. 지난주 한미 통화수합 영상을 내보낸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이 한미 통화수합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의 정체성에 대해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게 직접 연락을 주신 분도 몇 분 계셨고요. 질문과 댓글의 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미 통화수합은 제대로 된 통화수합이 아니다. 이것은 통화수합이라고 불러놓고 실제로는 환율 수합이다. 이것은 위험한 계약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학 교수라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자신의 용어로 달러 유동성 임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한 것이고요. 우리식으로는 그것을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또 그렇게 불러서 문제될 것도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먼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Federal Reserve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뉴스 그리고 프레스 릴리스로 들어가서 3월 19일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등 9개 나라와 체결한 이번 계약,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죠. 이 제목을 보시면 Federal Reserve announces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US dollar liquidity arrangement with other central bank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들과 미국 달러 유동성 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서 그 내용의 첫 번째 줄에도 달러 리퀴디티 어레인지먼트라고 돼 있고 괄호 열고 거기에 보면 스왑 라인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FAQ로 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한 여기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들어가거든요. 이 FAQ에는 목적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FAQ에서도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협약, 유동성 스왑, 스왑 라인, 스왑,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내용은 중요하겠죠. 그 거래 조건이 정말 중요한데 그 거래 조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스와프의 구조는 어떠한가?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 이거 제가 붙인 겁니다. 이 연준은 외국 중앙은행에 미국 달러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외국 중앙은행은 거래 개시일의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자국의 통화를 연준에 제공한다. 거래 쌍방이 통화를 역교환하는 날짜, 뭐 이것은 일종의 상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스왑백이라고 썼는데 이 역교환하는 날짜는 합의하기에 따라서 개시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만기 종료를 언제로 할 것인지는 뭐 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중요하죠. 역교환에 적용되는 환율은, 다시 말해서 상환에 적용되는 환율은 거래 개시 당시에 시장 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거래 시작 시점의 환율을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역교환의 환율이 거래 개시와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거래 종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환율 변동이나 기타 시장 위험에 대한 안전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스와프의 구조,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통화수합이라고 하는 그 계약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즉 시작 시점에 환율로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다. 그리고 종료 시점에서 최초의 환율에 따라 달러를 돌려주고 또 원화를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통화수합이라고 부르는 그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연준이 발표한 이 달러 유동성 협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통화수합이라고 불러왔던 그 계약인 겁니다.
자,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 수합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 진원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애초에 꺼냈던 분과 뭐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누군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 외국환 시장에서 민간 은행들끼리 또는 민간 투자자들끼리 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금융 상품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스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상품들이 많은데 그 상품들과 혼동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 김주연 과장이 2018년 7월 13일에 했던 강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강의 내용을 보면요. 제목이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인데요. 이것을 외화 자금 시장에서의 통화 수합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그 강의 자료에 나오는 이 그림인데요. 나라 간에 맺어진 수많은 뭡니까? 통화 유동성 수합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이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미 예전부터도 요번에 맺은 이런 내용의 이런 유동성 수합들을 그냥 통화 수합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네. 이번에 체결하기로 한 이 한미 통화 수합도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인 것이고요. 그것을 미국은 달러 유동성 협약 또는 달러 유동성 수합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요. 제 댓글에다가 적어주신 이 환율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 자금 시장에서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합 계약들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사이의 통화 유동성 협약은 대부분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고 불러온 그 거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